아줌마! 이번엔 대놓고 박정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새 남성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군복 어디서 사셨어요? 요즘 밀리터리룩 유행이라던데. 아줌마도 따라하시네? 박정희는 잠시 남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에 가득한 조롱의 빛. 그 표정들이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그런 시선들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군대 가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자들 시중이나 들지. 두 번째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명백한 비하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듯 박정희를 놀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정도 말에 동요하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화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군 생활 초기 선배 장교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해. 남자들 따라하려고 기를 쓰네. 그때마다 박정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 안 해요? 아, 혹시 진짜 군인 출신이세요? 아니면 군인 남편이라도 있었나? 요즘 군인 와이프들도 군 마크 많이 붙이던데. 남성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참자. 그냥 지나가자. 속으로 되뇌며 트렁크를 닫으려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진짜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보자. 한 남성이 갑자기 박정희의 트렁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박정희가 미처 닫기도 전에 트렁크 뚜껑을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말도 하시네.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군 관련 물건이 있나 해서. 남성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트렁크를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박정희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남의 차에 손대지 마세요. 박정희의 목소리에 경고의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아줌마가 화내네! 오히려 더 신나는 듯 웃어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남성이 장난스럽게 박정희의 트렁크를 발로 탁 찼거든요. 가볍게 한 번이었지만 박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박정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충주휴게소는 평일임에도 꽤 붐비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 세워진 낡은 소나타에서 한 여인이 내렸어요. 박정희, 올해 58입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중간이지만 어깨가 곧게 펴져 있어 더 커 보였죠. 회색빛이 도는 단발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고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산복이라고는 하지만 군복을 입던 시절의 습관 때문인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박정희는 차 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왼쪽 어깨가 살짝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에서 작은 배낭을 꺼내는 동작이 무척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지난 3년간 박정희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월요일엔 서울 노인복지관, 화요일엔 충주, 수요일엔 대전, 목요일엔 대구까지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배낭을 어깨에 메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인지 금세 몸이 따뜻해졌어요. 박정희는 카페 코너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사업차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이제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 박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전사 부대에서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특전사 최초 여성 대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언론에서도 몇 번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작전 중 입은 부상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시절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박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박정희도 예전엔 그랬어요. 항상 어딘가로 급하게 움직여야 했고 누군가를 지켜야 했으며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훈련,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전 회의, 주말에도 쉴 수 없었던 비상대기 상황들. 군 생활을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의심스러운 시선들, 더 열심히 해야만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던 현실,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입은 부상까지. 왼쪽 어깨에는 아직도 수술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쑤시고 아팠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흐린 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적의 총격을 받으며 부하들을 대피시키던 순간 어깨에 총탄이 박히면서 느꼈던 타는 듯한 고통,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부하들의 걱정스러운 표정들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잊어도 괜찮아. 이제는 다시 한 번 속으로 되뇌었지만 박정희의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이 무의식 중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에 든 물건, 화장실로 향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매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었죠. 오랜 습관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몸에 밴 본능은 더욱 그랬어요. 박정희는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시민인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역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말이에요. 휴게소 안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박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일상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나서 박정희가 가장 어려워한 것도 바로 이 평범함이었어요. 계급도 없고 명령도 없고 지켜야 할 임무도 없는 삶.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던 날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인분들께 식사를 배식해드리고 외로운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는 일들. 이런 작은 일들이 박정희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또 다른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다 마신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충주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밤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박정희는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늘도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터였어요. 화장실을 들른 뒤 박정희는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인지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박정희는 재킷 지퍼를 조금 더 올리며 자신의 차를 향해 걸었죠. 그런데 주차장 저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박정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웠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희가 주차장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구름이 두껍게 몰려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는 배낭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낡은 소나타는 주차장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차 근처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3명의 젊은 남성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모두 캐주얼한 옷차림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차에 가까워지자 남성들의 시선이 박정희에게 향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정도였지만 곧 무언가를 발견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못 본 척하며 차 키를 꺼냈어요. 저 아줌마 좀 봐봐. 한 남성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긴 했지만 박정희에게는 다 들렸어요. 박정희의 청력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되어 있었거든요. 뭐가? 차 뒤에 저거 봐. 저게 뭔지 알아? 박정희가 트렁크에 손을 대려던 순간 남성들의 대화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아, 군 마크인가? 설마 저 아줌마가? 아니야, 요즘은 군인 코스프레 용품도 많이 팔잖아. 군복 사재기라도 한 건 아니야? 남성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박정희의 손이 차 문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정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야, 아줌마. 이번엔 대놓고 박정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세 남성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군복 어디서 사셨어요? 요즘 밀리터리룩 유행이라던데 아줌마도 따라하시네. 박정희는 잠시 남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에 가득한 조롱의 빛. 그 표정들이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그런 시선들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군대 가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자들 시중이나 들고. 두 번째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명백한 비하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차라리 집에서 애나 봤으면 좋을 텐데. 괜히 남자 일에 끼어들어서. 세 번째 남성도 가세했어요. 이들은 마치 게임이라도 하는 듯 박정희를 놀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정도 말에 동요하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화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군 생활 초기 선배 장교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해. 남자들 따라하려고 기를 쓰네. 그때마다 박정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 안 해요? 아, 혹시 진짜 군인 출신이세요? 첫 번째 남성이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트렁크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모욕을 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면 군인 남편이라도 있었나? 요즘 군인 와이프들도 군마크 많이 붙이던데 남성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참자, 그냥 지나가자. 속으로 되뇌며 트렁크를 닫으려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진짜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보자. 한 남성이 갑자기 박정희의 트렁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박정희가 미처 닫기도 전에 트렁크 뚜껑을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말도 하시네.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군 관련 물건이 있나 해서. 남성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트렁크를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박정희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남의 차에 손대지 마세요. 박정희의 목소리에 경고의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아줌마가 화내네. 오히려 더 신나는 듯 웃어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남성이 장난스럽게 박정희의 트렁크를 발로 탁 찼거든요. 가볍게 한 번이었지만 박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박정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박정희의 손이 트렁크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발로 차인 트렁크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박정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잠재워 두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들처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몇 명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설마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니죠? 혹시 코스프레용품이라도 잔뜩 들어있나? 첫 번째 남성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으로 트렁크를 다시 한번 톡톡 두드리면서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박정희를 우습게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성들을 바라보는 박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그렇게 궁금하세요? 박정희의 목소리였지만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작전 브리핑을 할 때의 그 목소리였어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목소리 말입니다. 남성들은 박정희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궁금하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들어있길래 아줌마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말이에요. 설마 진짜 군 장비라도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남성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동료들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정희는 아무 말 없이 트렁크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성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트렁크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봉사용품들과 옷가지, 수건 몇 장, 그리고 검은색 케이스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별거 없네. 그냥 평범한 아줌마 짐이잖아.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세 번째 남성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박정희가 그 검은 케이스에 손을 뻗었거든요. 케이스를 바라보는 박정희의 표정이 무언가 특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의 크기였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서류 케이스 같았습니다.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모서리에는 금속 보강재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희가 그것을 다루는 손길에서는 특별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희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트렁크 위에 놓았어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가 나면서 케이스가 열렸어요. 뭐야, 그냥 상자잖아. 뭐 대단한 게 들어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성들은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 말했지만 눈은 케이스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뭔가 중요한 것이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정희가 케이스 뚜껑을 완전히 열었을 때 남성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빨간 벨벳 안감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것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반짝이는 금속 물체였어요. 대령 계급장이었습니다. 태극 마크와 함께 3개의 별이 새겨진 계급장이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훈장과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충무무 공훈장, 보국 훈장, 화랑무 공훈장까지 다양했어요.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박정희는 천천히 계급장을 집어들었습니다. 3년 전까지 박정희의 어깨를 빛내주었던 그 계급장을 말이에요. 손에 잡힌 계급장의 무게가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담긴 25년의 세월과 수많은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남성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계급장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박정희는 계급장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오후의 햇빛에 반사되어 계급장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3개의 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전사 대령 계급장입니다. 이 계급장을 달고 25년간 복무했어요. 남성들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갔어요. 조금 전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박정희는 계속해서 케이스에서 훈장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훈장마다 얽힌 이야기가 있었어요. 산악 지역에서의 대테러 작전, 해외 파병 임무, 인질 구조 작전까지 박정희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훈장들은 제가 나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모두 목숨을 걸고 얻은 거예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남달랐어요. 25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아까까지의 경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저편에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탁탁, 탁탁탁. 여러 명이 보조를 맞춰 걷는 소리였습니다. 박정희와 남성들 모두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어요. 휴게소 건물에서 나온 것은 군복을 입은 부대원들이었어요. 특전사 부대 마크를 단 젊은 군인들 15명 정도가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대 이동 중 휴게소에 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맨 앞에 서서 걸어오던 중사가 박정희를 발견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눈을 크게 뜨고 박정희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뒤에 따라오던 동료들에게 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분 혹시... 중사가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박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박정희 손에 들린 대령 계급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령님, 박정희 대령님 맞으시죠?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모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박정희를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경례. 15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군화 소리와 함께 완벽한 동작으로 경례하는 모습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상대에게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경례를 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대령님. 저 김상호 중사입니다. 대령님께서 지휘하실 때 신병이었어요. 중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정희를 알아보게 되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위험 있는 모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김 중사.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하나씩 박정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박정희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소위가 남성들을 보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박정희 대령님이십니다. 특전사 최초 여성 대령이시고 우리 부대의 전설이신 분이에요. 남성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특전사 최초 여성 대령이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5년간 군 복무를 하시면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어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조, 해외 파병까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또 다른 군인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국가 유공자이시기도 해요. 마지막 작전에서 부하들을 구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셨거든요. 군인들의 설명을 들으며 남성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령이었구나. 특전사 최초 여성 대령이라고? 저 젊은 애들이 뭔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남성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곱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웃음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아,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 심했나? 농담이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남성은 아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박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군인들의 경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남성들의 당황스러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계급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누구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언하는 톤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정희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첫 번째 남성은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끝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여전히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말 오해였어요. 저희도 군대 다녀왔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남성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과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박정희는 잠시 당황했어요. 3년 동안 조용히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피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군인들은 박정희를 그냥 보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와 차 한잔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요. 김상호 중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른 군인들도 모두 기대하는 눈빛으로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불편했거든요. 과거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옛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일 같았어요. 하지만 군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잠깐이라면.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군인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사라진 듯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남성들도 어정쩡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휴게소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군인들은 박정희 앞에서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반가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은 요즘 뭘 하고 계세요? 한 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국 곳곳의 노인복지센터를 돌아다니면서요. 역시 대령님다우세요. 전역하신 뒤에도 계속 남을 도우며 사시는군요. 소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그렇게 고상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군인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전역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25년 동안 군복만 입고 살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시민이 되라고 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군인들은 조용히 박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역 직전까지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이제 집에 나가서 살림이나 해라, 애들이나 키우지, 이런 말들이요. 박정희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요. 김상호 중사가 못 견디겠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그런 말씀 마세요. 대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아직도 신병들한테 대령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부대의 자랑이라고요. 한 상병이 말했어요. 그때 대테러 작전 기억하세요? 대령님께서 직접 최전선에 나가셔서 지휘하셨잖아요. 덕분에 인질들 모두 무사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파병 때도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대원들 절반은 다쳤을 거예요. 군인들이 하나씩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박정희와 함께했던 작전들, 그때의 감동과 존경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대령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하려다가 다치신 것도 정말 죄송해요. 대령님이 다치실 바엔 차라리 저희가. 김상호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부하들을 지키는 게 지휘관의 임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대령님은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런 분이 쓸모없다니, 그런 말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령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진짜 리더가 뭔지, 희생 정신이 뭔지를요. 누가 뭐래도 대령님은 저희의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정희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3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나 봐요. 혹시 정말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령님. 대령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김상호 중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박정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도요. 박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을요. 군인들도 따뜻한 미소로 박정희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만난 존경하는 상관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박정희와 군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휴게소 입구 쪽에서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남성들 중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군인들도 그들을 알아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까 박정희를 모욕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 세 번째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 한참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왔어요. 박정희는 잠깐 그들을 바라본 뒤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박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는 게 없었습니다. 대령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 남성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너무 경솔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여전히 진심이 부족해 보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는 그들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사과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던 것도 아니에요. 남성들이 고개를 들어 박정희를 바라봤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의 삶 위에 말을 내뱉기 전에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세 번째 남성이 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 당신들을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박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줌마 여자 주제에 이런 말들을 했죠.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 남성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박정희가 주차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차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도, 휴게소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도, 매점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모두 자신만의 삶이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군인들이 박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급장을 꺼낸 이유는 당신들을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나름의 삶을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정희의 설명을 들으며 남성들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당신들이 한 말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남자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말들. 사실 군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세 번째 남성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 말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누구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어요. 박정희가 남성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당신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당신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남성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요. 정말 부끄러워요. 세 번째 남성도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박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다만 기억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네, 꼭 기억하겠어요. 남성들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박정희는 그들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럼 이제 가세요. 좋은 여행 되길 바라요. 남성들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하고 물러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깨달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군인들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역시 대령님이세요. 저라면 화를 냈을 텐데. 김상호 중사가 말했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내는 것보다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군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존경할 만한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들과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정희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충주 노인복지센터에 약속된 시간에 늦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김상호 중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하러 가야 해요.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박정희가 배낭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군인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대령님이세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고 계시는군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받고 있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삶에 대한 지혜라던가 인생의 의미라던가요.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대령님이 계셔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든든하실지 소희가 말했어요. 박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박정희가 군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과거를 잊으려고만 했어요. 군에서의 기억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지우고 싶었거든요. 군인들이 조용히 박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도 제 일부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좋은 기억들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박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작전들, 부하들을 지켜낸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준다는 사실까지. 박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감추거나 잊으려 하지 말고요. 김상호 중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세요, 대령님. 저희는 언제나 대령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박정희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가볼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박정희가 군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군인들도 모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령님, 가끔 부대에 놀러 오세요. 후배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럴게요. 박정희가 약속하며 카페를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침과는 달랐어요.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박정희는 자신의 차 앞에 서서 잠시 주변을 돌아봤어요. 몇 시간 전 그 남성들과 마주쳤던 곳, 계급장을 꺼내 보였던 그 자리, 그리고 군인들이 경례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참 신기한 하루였네. 박정희가 혼잣말을 하며 차 문을 열었어요.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서 박정희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아침에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니 생각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조용히 산다는 것이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할 필요도 없었고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서면서 박정희는 백미러로 휴게소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군인들이 아직도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박정희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박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왼쪽 어깨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숨지 말자. 박정희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과거도 현재도 모두 내 모습이니까. 노인복지센터로 향하는 길에 박정희는 오늘 만날 할머니들을 생각했어요.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는 김순자 할머니,
항상 안부를 물어보는 이영희 할머니, 그리고 박정희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는 박영순 할머니까지. 그분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쟁을 겪으며 살아온 분들,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분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까지 모두 존경받아야 할 삶들이었어요. 나도 그분들처럼 당당하게 살자. 박정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충주 시내에 들어서면서 박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까 생각했어요. 아마 할머니들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노인복지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박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래. 오늘도 살아보자. 나답게. 박정희가 차에서 내려 복지센터로 향할 때 석양빛이 차 뒤편을 비추었어요. 트렁크 오른쪽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특전사 707. 작지만 선명한 글씨의 스티커였어요. 박정희가 전역할 때 동료들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박정희는 그 스티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야,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뭔가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할머니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박정희는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해 드릴 게 많아요. 그렇게 박정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를 감추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